네, 좀 저는 원치 않는 수식어인데 자꾸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좀 부담 많이 되고요. 힘든 거는 제가 문제 있어서는 아니고요. 이렇게 뭐 저는 사실상 이렇게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블로그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잘 몰랐었는데 미니 들어오고 나니까는 되게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차도기업 꼭 번창하시고 이번에 출간하신 책도 생겼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3세대 미니를 출시하게 되면서 이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하이라이트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올드 미니부터 해갖고 1, 2, 3세대 계속까지 변화되면서 특징적인 요소들은 계속 미니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이트, 원형의 헤드라이트, 육각그릴, 그리고 뭐 3분할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다 이번 3세대 미니에서도 계속 남아있고요. 미니의 그 고유한 아이덴티티 이제 발표해 주셨던 이런 시작부터 됐던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 계속 유지하려고 미니가 많이 노력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속 사랑을 받을 차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3세대를 보시게 되면 둥근 헤드라이트 그리고 코퍼 S 같은 경우에는 에어 인테이크로 차별화가 되게 되고요. 육각 그릴이 이번에는 2세대에서는 분할이 됐었는데 범퍼로 인해서 올드 미니 때처럼 육각 그릴이 하나의 크롬 라인으로 테두리가 커버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다시 오리지널리티로 다시 한번 돌아갔다 근본을 다시 찾는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LED 기술이 조금 적용되면서 우수한 시민성, 차량이 계속 클래식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현 세대에 못 맞춰 나간다는 건 저희가 도태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 테크니컬한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측면에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3분할 디자인이고요. 루프 라인과 이 가운데 캐릭터 라인이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좁아지면서 쿠페 형식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이런 스타일리시한 부분들을 많이 살렸고요. 휠하우스 상단과 도어 하단 쪽에 캐릭터 라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미니는 어떻게 보면 완전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밋밋한 부분들인데 이런 캐릭터 라인 추가되면서부터 빛을 이용한 그림자와 이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많이 강력한 이미지를 좀 가지게 되었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도 풀도어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런칭하면서 오히려 미니의 마니아분들은 이 변형된 게 미니스럽지 않다라 그래서 좀 아쉽다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렸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편의성이라던가 미니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되 좀 더 편의성이 강조된 많은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적은 힘으로도 도어를 쉽게 여실 수가 있게 됐고요. 화면에서는 사실상 저는 이제 뭐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미니 동호회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뒤에서 보시면은 달라진 거 없는데? 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더 리얼라이트가 커지면서 트렁크 부분도 변경이 되었고요. 최대한 차량의 좌우 끝으로 배치하면서 차량이 좀 더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이런 시각적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전체적으로 커졌고요. 뭐 보도자료에서 워낙 지금 많이 사이즈 커진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셔서 자세한 재원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좌우, 폭, 전부 모두가 다 커졌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51리터가 추가되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기존 2세대 미니에서는 5대5 분할로 뒷좌석이 되어 있었는데 6대4 분할로 변경되면서 필요에 따라서 탑승자가 좀 더 성인이거나 아니면 애기일 때 따라 어느 쪽 시트를 좀 더 뉘어야 되는지 필요성에 따라서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됐고요. 트렁크 플로어에도 저희가 이런 플로어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실내에서가 가장 큰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이 토글 스위치 형식으로 있었던 도어 조작 버튼이라던가 아니면 도어 락 버튼이 도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전히 좀 더 편리한 편의성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라이트 조절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쪽 스티어링 휠 좌측 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었던 이 센터 스피도미터가 사라지게 됐고요. 이 속도계가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우수한 시인성과 편리성이 조금 더 강조된 이번 미니입니다.
토글 스위치는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이쪽에 있었던 기능들이 이동되면서 다른 버튼으로 있었던 이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동 버튼도 이제 토글 스위치 형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 주변에 빨간 라이트를 보실 수 있다시피 이게 운전자가 키를 가지고 이렇게 차 안에 탑승하게 되면 이 불빛이 깜빡깜빡거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공식 명칭은 하트비트라고 말을 하고요.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이제 차량의 또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살아있는 느낌을 좀 더 주고 같이 미니와 운전자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스마트 형식으로 변경이 돼서 더 이상 키를 꽂지 않고 그냥 바로 탑승하시고 시동 버튼 누르시면 시동이 바로 걸리게 되고요. 편의성이 많이 강조됐습니다. 스피도미터는 이제 속도계가 사라지는 대신에 LED 링이 추가가 됐는데요. 총 6가지 색깔로 이러한 행동들이 차 안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상황에 맞는 불빛의 형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 자기가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다가 이제 턴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다 그러면 LED 링의 불빛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그 거리를 인지를 시켜주게 되고요. 난방 조절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파란색으로 차가운 공기, 빨간색으로 뜨거운 공기를 표시해서 그 가운데에서 흰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공기 위치가, 온도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게 됩니다. 운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하나의 소통 방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던 거고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미니 커넥티드 앱을 다운받으시게 되면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능들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폰이 가능히 하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본사에서 그저께 갑자기 안드로이드 기능도 안드로이드에도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아이폰은 아이폰 3부터 가능하시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갤럭시 3랑 다른 좀 한국에서는 많이 쉐어가 없는 단말기가 하나가 지금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안드로이드 베이스는 조금씩 점점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냥 글로만 이렇게 써놨었는데 드라이빙 익사이먼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했는지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포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핸들링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했는지, 가속을 얼마만큼 했는지, 브레이크를 얼마나 날카롭게 밟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수화시켜서 그래프를 표시해주게 되고요. 미니멀리즘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했는지를 표시해줍니다. 가속을 좀 더 극가속을 절제하고 브레이크를 절제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별점이 계속 쌓이게 되고요. 숫자로 점수가 또 같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물고기가 점점 자라서 마지막에는 별을 따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테스트를 하고 유럽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경우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이 있었어요. 미니멀리즘 애널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이 재밌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연료 효비, 운전 습관이 들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뮤직 같은 경우에는 가속과 감속에 따라서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들이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급가속을 하게 되면 좀 더 풍성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되게 되고요. 저속에서는 좀 더 잔잔하게끔 오케스트레이션이 없이 뭐 피아노라던가 아니면 드럼이라던가 기타라던가 단조로운 플레이가 되면서 자신의 운전 상황에 맞게끔 플레이가 재생이 됩니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미리 앱 안에 설정해 놓으신 그런 멘트들을 바로 포스팅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재미없는 나는 오늘 어디 가고 있어요가 아니라 차량에서 감지되는 온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자동적으로 물려서 포스팅이 되게 됩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영문 버전으로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가. 핸드폰이랑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데에서 일정 관리들 많이 하시는데 연결하시게 되면 차량 이동 중에 오늘 내가 무슨 일정이 있을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확인까지 직접 가능하시게 됩니다. 또한 지금 내비게이션이 본사 생산 라인에서부터 탑재가 되게 되는데요. 호환성이라든가 좀 더 이런 다른 차량들에 있는 버튼들과 조작성이 훨씬 더 많이 호환이 되게 됐고요. 8.8인치 모니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터치 기능이 추가된 미니 컨트롤러가 같이 추가되게 되고요. 좀 더 안정적이고 시인성이 높은 내비게이션을 제공을 할 수 있고,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쿠퍼 S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이 쿠퍼 S가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턴 바이 턴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속도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운전자 시야 앞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수납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글 버튼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걸 감춰버리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엔진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쿠퍼 S 같은 경우에는 1.6L에서 2L로 저희가 좀 더 출력을 많이 높였고요. 쿠퍼랑 쿠퍼D 같은 경우에는 3기통 1.5L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엔진에 터보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력 같은 경우에도 이전 세대에 대비해서 쿠퍼는 쿠퍼 S, 그리고 쿠퍼 S는 JCW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가속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서스펜션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동일 세그먼트, 그러니까 비슷한 사이즈에 있는 차량들 중에서 멀티링크 리어 X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적었었어요. 뭐 골프가 이제 7세대가 나오면서 가장 프리미엄한 모델에는 이제 멀티링크 리어 X를 했는데, 멀티링크 X를 좀 더 고르지 못한 노면을 달린다던가 급격한 투너링을 할 때 좀 더 차체가 안전적일 수 있게끔 해주는데, 기존 2세대까지는 저희가 스프링하고 댐퍼가 같은 한 축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미니가 딱딱하진 않나라는 굉장히 이런 승차감에 대한 많은 편견들이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스프링하고 댐퍼 컨트롤을 각각 분리시키면서 좀 더 승차감이 부드럽게끔 변하게 되었고요. 연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 트림의 오토스타트 스탑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면서 많은 연비 효율성에 도움이 되었고요. 드라이빙 모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 트림에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쿠퍼 S에서는 좀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시는 것에 당연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쿠퍼랑 쿠퍼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그린 모드에서 연비의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좌우로 바꿀 때마다 LED 링도 같이 변하게 되고요. 이거에 맞는 애니메이션도 변하게 되고, 그린 모드에서는 타력주행이라고 해가지고 엑셀을 밟으시다가 그냥 딱 빼시면 자동적으로 엔진하고 그 트랜스미션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됨으로써 뭐 엔진이 공회전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왔었던 이런 중력은 아닌데, 네, 계속 나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주행을 계속 하실 수 있게 되고. 관성입니다. 네, 관성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행을 하실 수 있어서 좀 더 연비 효율성에 많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기능들로 인해서 사이즈도 커졌고 배기량은 낮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다운사이징과 업사이징이 있었고요. 최대 출력은 당연히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터보 기술 때문에. 그리고 최고 속도 모든 퍼포먼스가 다 향상이 됐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10에서 19%까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많은 다양한 라인업을 국내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니 1이라는 정말 저출력의 모델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약간의 이런 국내에서 이제 인증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 있어서 원은 못 들여오는 대신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쿠퍼와 쿠퍼D라는 라인업과 옵션이 좀 더 많이 추가돼서 프리미엄한 이런 BMW 기술을 느끼실 수 있게끔 하이트림, 그리고 가장 고출력을 가지고 있는 쿠퍼 S를 좀 더 많은 라인업을 준비해서 여러 고객분들께 조금 더 많이 접근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고요. 제가 너무 서두없이 이것저것 말을 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그래도 많은 미니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많은 블로그 활동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